안녕하세요. 가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1년간 겪었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에게 굳이 전달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은 정리를 해놔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뭐 계속 음악을 한 적도 없고 심지어 간첩이라고까지 하는 분들이니까요. 근데 이 사건이 1년 동안 이어진 사건인데 그 1년의 내용을 전부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막 잘못된 얘기들이 재생산이 되고 막 증가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지금 일부러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그냥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고소도 들어갔는데 그 고소 들어간 이유도 좀 다른 게 있는데 그건 이후에. 어쨌든 그래서 서기준 씨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요. 이분은 제가 음악을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본인의 뭐 12년, 13년 경력을 걸겠다고 하는데 왜 여기에 지 경력을 거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뭐 도박 중독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셨으니까. 제가 음악을 하고 있으면 13년 그 경력을 저한테 주시고 은퇴한다는 얘기잖아요. 함부로 도박하는 거 아니죠. 사실 저는 그 서기주 씨가 저러는 게 이해는 안 되지만 직접 만나본 사람으로서 좀 피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무시를 하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간첩이라고까지 하더니 결정적으로 저의 스위치를 누른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막 메일 보내서 이거 대응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그분들한테 그냥 뭐 서기준 씨가 누구고 씨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무시해달라고 제가 답장을 했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아닙니다. 이거 저 대응을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바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댓글인데 본인이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며 팝콘 먹고 즐기라는 낄낄대는 댓글이에요. 근데 그 구경거리라는 게 이제 저에 대한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영상 그리고 저한테 막 병신 새끼 뭐 좆도 모르는 놈이라고 악플을 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저에 대한 이야기나 저에 대해 욕을 해서 화난 걸 이전에 이 사람은 지금 지 스스로 막 악동 뮤지션과 친하고 막 YG, JYP, SM 등에서 일을 하면서 본인이 아이돌의 아버지라고까지 영상을 올린 사람이에요. 저는 이수만 님이 아이돌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서기준이 아버지라고 뭐 아이돌 분들이 생각할지 의문이지만 어쨌든 저도 케이팝 아이돌들 뭐 아티스트들과 만나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저라면 저런 댓글을 어떠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절대 못 달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아티스트들이 아무 이유 없이도 악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몇몇 소중한 멤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간 슬픈 사연도 있잖아요. 근데 저분이 친하다는 그런 악동 뮤지션의 멤버들도 봐도 악플을 엄청 많이 받아요. 이번에 컴백을 했잖아요. 근데 뭐 외모 비하부터 뭐 연애 이야기 막 서기준님은 본인이 작곡가고 본인이 회사의 대표라고 아티스트들을 만나고 작업하는 사람이 내가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여줄 테니까 팝콘 먹으면서 구경해라 라면서 한다는 짓이 온라인에서 악플 달기예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고 아티스트들을 만나냐고요, 저는. 이건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변 동료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했는데 본인이 아무리 열받는다고 저런 댓글을 다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이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예요. 일단 저는 절대로 저런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럼 뭐 때문에 저렇게 열받았을까를 보면 시작이 제가 저 사람과 통화를 1시간 동안 했는데 그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에 그 통화 얘기를 하면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 말을 듣고 저에게 선생님이라고 하셨던 분이 병신새끼라고 호칭을 바꾸기 시작하고 음악을 한 적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고작 이 말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대화가 안 된다고 하죠. 이 말로 저렇게 급발진을 할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8월의 일이에요, 벌써. 그 이후에 저는 1년 동안이나 무경력자라는 공격을 받다가 그럼 나도 앞으로 내 채널에서 내가 하는 일들을 공개를 하겠다. 그리고 날 공격하시는 서기준 씨 경력을 찾아봤더니 뭐 별거 없네. 그래서 내 경력으로 오픈하면 구독자분들이 밀어버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이후의 반응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경력을 앞으로 비밀에 붙이겠다가 아니라 경력을 공개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얘는 음악을 한 적도 없고 경력을 공개한 적도 없고 경력을 공개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다. 경력 공개하라 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경력을 공개하라고 하면 제가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도대체 언제 화를 냈어? 누구한테? 저한테 경력 공개하라고 했는데 제가 화를 내신 거 보신 분 있어요? 전 항상 그냥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없는 이야기도 막 해요. 그리고 제가 경력을 공개한 적이 얼마나 많아. 지금 제 채널에도 아직도 제가 보컬 트레이닝 영상이나
제 제자들 영상이나 제가 했었을 때 얘기 그런 영상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이 내가 일을 했었다는 증거가 되는 영상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봐라라고 댓글을 달아줬어요. 그 서기준 채널에 가서 친절하게도. 근데 서기준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바쁜데 그 많은 영상들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게 답정너야. 아니 본인이 하는 말과 다르다는 증거가 있는 영상을 갖다 떠먹여줘도 안 먹겠다는 거야. 나는 안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 내가 경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죠? 이런 사람한테 계속 내가 답변을 해줘야 돼요? 내 경력을 계속 증명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한테? 근데 본인은 바빠서 내 영상을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사람이 댓글은 열심히 달아요. 그래서 안 바빠 보이는데 난? 어쨌든 내가 그래서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목이 탄다.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하고 있어야 되냐고. 일단 다시 돌아가서 작년 8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알고 보면 처음부터 내 대본을 보고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본 이야기도 황당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 8월 매블쇼 대본 이야기부터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6월이었나? 매블쇼에 처음 유희열님 이야기를 하러 나가게 돼요. 그리고 반응이 좋았죠. 그리고 저는 매블쇼의 굉장한 팬이었기 때문에 계속 출연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매블쇼의 분위기가 일본 이야기는 좀 적대적이고 그래서 할 수가 없고 연령층이 좀 높아서 아이돌 얘기, 케이팝 얘기도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당장 나갈 만한 포인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블쇼 작가님이 나를 좀 이제 긍정적으로 캐릭터를 더 만들고 좀 더 알리고 인지도를 높인 다음에 그 코너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이게 인사치레라고 해도 어쨌든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일단 그때는. 그래서 8월에 어쨌든 특집 코너가 만들어지게 돼요. 한 달 전에 이미. 원래 매블쇼 코너가 다 30분 코너인데 2개의 코너를 합쳐서 이제 1시간 특집 코너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막내 작가님이 진행하는 코너였는데 매블쇼에서 이렇게 1시간 특집 코너를 만드는 게 1년에 몇 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막내 작가님에게도 되게 큰 일이었어요 이게. 근데 처음에 제가 표절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했으니까 이번에는 시야를 넓혀서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자고 그 막내 작가님이 주제를 정했어요. 이분이 이런 뭔가 사회 구조 뭐 이런 약간 다크한 얘기를 하는데 관심이 있으셨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2곳의 협회 관계자분이 나오시고 저랑 평론가 한 분까지 이렇게 4명이 처음에 나와서 토론을 하는 느낌으로 기획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정해주신 주제와 그 질문을 정해주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대답지를 작성해 보내면 작가님이 최종 대본을 이제 완성하는 순서였거든요. 근데 이제 진행 도중에 게스트분이 출연을 취소하세요. 누군지는 저는 그 3분 중에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체 게스트를 구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게스트 구성이 조금 달라지니까 이제 나머지 분들도 안 나오겠다고 해서 결국 저를 제외한 최초 게스트 3분이 전부 출연을 취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작가님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돼요. 1시간 특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원래 주제도 바뀌고 대본도 바뀌고 게스트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섭외되는 게스트에 맞춰서 대본이 계속 주제가 바뀌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서기준 씨 자리도 원래 사람이 다른 분이었는데 그분도 출연을 고사하니까 그 방송 한 3, 4일 전에 서기준 씨가 섭외가 되거든요. 이게 업계의 시스템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주제니까 현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본을 작성할 때 나누다가 부담을 느끼고 출연을 계속 캔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서기준 씨가 섭외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런 음악 현장에 좀 관행처럼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특집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영화 음악이나 OST 작업하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룬 특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서기준 씨가 본인 채널에서 리뷰를 했었어요. 뭐 그 영상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작가님은 서치하다가 그 영상을 보고 이 이야기면은 서기준 씨도 나와서 이 업계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영상을 찍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영상에 맞춰서 방송 2일 전에 저랑 서기준 씨 대본 주제랑 내용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그 OST 그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서기준 씨에 맞춰서 그것이 알고 싶다 주제에 맞춰서 변경이 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그 주제로 대본이 변경이 되었고 제가 했던 얘기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취재한 내용인데 나한테 급발진한 이유를 대본 때문에 나한테 처음부터 열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지. 뭔 얘기야 갑자기 저건. 그리고 방송 대기실에 이제 4명이 앉아 있었죠. 근데 저랑 서기준 씨 둘이서 계속 대화를 했거든요. 왜냐면 서기준 씨가 버클리 음대를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당시에 뭐 유튜브에도 1년이나 같이 나왔던
그 게스트였던 아이루 짱이 버클리 음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2명이나 더 제가 당시에 이제 친하게 계속 같이 작업을 했던 작곡가가 버클리 음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제가 그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서기준 씨랑만 둘이서 15분 정도 대화를 했어요. 그 인지웅 씨도 있고 김갑수 선생님도 오셨는데도.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조사를 해봤는데 같이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음악을 해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생 거짓말들이니까 내가 황당한 거야.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여기서? 그럼 석윤 씨 나랑 대기실에서 15분 동안 뭔 얘기했냐고. 자, 근데 방송 들어가서 석윤 씨가 말을 이상하게 하죠. 매블쇼의 영상 그대로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이 합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업계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내용을 또 디테일하게 제가 말을 하면 이런 이야기였는데, 드라마 OST 같은 거 만들 때 드라마 제작사에서 음악회사에 외주를 주죠. 그때 프리랜서 음악 감독님에게 주기도 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것처럼 그냥 회사에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금은 중개업체를 하는 회사가 많아서 회사에 일을 주면 그 회사가 직접 만들지 않고 그냥 프리랜서 분들을 다 등록시켜 놨다가 그분들한테 일을 주면은 납품받아서 제출하고 수수료 먹는 이런 중개회사들이 요즘엔 많이 생겼는데, 어쨌든 이 과정이 모두 퍼펙트하게 이루어지지 않죠. 진짜 직접 음악을 만드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음악을 납품받으면 문제가 없죠. 그리고 직접 음악 감독님과 일을 할 때도 그 음악 감독님이 직접 곡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이 만드는 것처럼 퍼블리싱을 하고 있지만 그냥 대행만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많이 있고요. 음악 감독님도 본인이 만드는 척을 하지만 그냥 음악 감독 걸어놓고 일만 받고 그 밑에 작업자들 시켜서 만들어서 보내고 본인이 저작권 뺏어서 등록하고 보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서기준 씨가 리뷰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내용이라고요. 그것을 서기준 씨 본인 때문에 당시 방송의 주제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고스트라이터로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레퍼런스가 많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방송에 했더니 서기준 씨는 현장에 음악 감독이 있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로 없대. 이미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음악 감독님들이 본인이 곡을 만들지 않고 남들에게 시켜서 곡을 납품하고 본인은 저작권 본인 이름을 등록한다, 이런 사례를 여러 개 보여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건데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니까 내가 거기서 할 말이 없지. 근데 어쨌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음악 감독이 있으니까 사고가 절대 일어날 일 없다? 그럼 지금 모든 감독이 있는 현장에서 사고는 왜 일어납니까? 감독이 있어도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감독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근데 이분의 말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때도 들어보시면 절대 없다, 막 99%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남이 겪은 일들을 본인이 그냥 없다고 부정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 나는 그런 일을 경험 못했다, 아니면은 그런 일들은 적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절대 없대. 근데 재밌는 점은 이분의 말투가 항상 본인이 하는 행동을 나에게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 영상을 보시면 저는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도 일부 이런 일이 있다, 이게 뭐 모두가 그런 게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서기준 씨는 저에게 소수의 이야기를 마치 100%의 일처럼 떠벌린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고 있잖아. 본인은 절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일부 이런 일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소수의 일을 100%처럼 얘기한다고 하고 정작 본인이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서적서예요. 서기준님 말은 서기준님의 말로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것과 상관없이 뭐 다른 문제로 어쨌든 그날 뭐 매블쇼 방송은 좀 망해요. 그래서 방송은 그렇게 끝이 나는데 저는 제 말에 계속 절대 없다고 말을 하니까 방송이 끝나고 서기준 씨 불러갖고 말을 해요. 제가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볼 수는 있죠. 그랬더니 말을 계속 딴 말을 해요. 뭐라고 하셨냐면, 서기준 씨 본인은 내가 작곡가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주제로, 그러니까 업계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제로 나를 섭외하는 게 말이 되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작가님이 설정한 주제나 대본이 마음에 안 들면 출연 거부를 하거나 대본 수정을 요청을 했었어야지. 남들도 나도 김갑수 쌤도 인지웅도 어쨌든 작가님이 말하는 주제에 맞춰서 이번에는 그 얘기를 하자 하고 오케이 하고 나온 건데, 본인은 마음에 안 들면 본인도 안 나왔어야지. 본인도 오케이해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도 그거에 맞춰서 대본을 다 작성해놓고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서 난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남들한테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였으면은 오케이, 나도 알았으니까 그럼 후속 방송을 좀 우리가 찍자,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서기준님이 매블쇼는 구독자도 많고 큰 매체라서 나왔는데
아, 욕먹을 거 뻔한 일 하러 그 왜 우리끼리 방송을 찍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러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유희열님 곡들은 그럼 전부 다 진짜 표절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근데 내가 작곡가인데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매블쇼는 큰 매체니까 그런데 나가서 본인들의 이제 작곡가들을 방어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 목적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아, 대화 더 할 필요 없겠다 그래서 보냈어요. 원래 이 방송 끝나고 넷이서 커피를 한잔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서기준님이 원래 다음 스케줄이 있다고 했는데 30분인가 1시간 정도 시간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가시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나머지 셋만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된 거거든요. 다른 두 분은 모를 거예요, 이 내용을. 그리고 다음 날이 되는 거죠. 제가 방송에 대해서 후기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거 그냥 내 입장만 찍으면 서기준님이 좀 욕을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건 실례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인지웅에게 먼저 연락을 합니다. 전날에 서기준 씨가 매불쇼는 큰 매체인데 제 채널은 작으니까 나갈 의미가 없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나마 우리 중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 인지웅 씨에게 제가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지웅 씨에게 이런 사정을 말을 하고 서기준 씨가 생각을 하면 셋이서 인지웅 채널에서 한번 후기를 같이 찍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지웅도 이때까지는 서기준 씨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나한테 하는 말이 많았어. 그래서 오케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서기준 씨한테 연락을 하죠. 인지웅 씨가 왜 바뀌었는지는 뒤에서 제가 좀 따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서기준 씨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후기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서기준 씨가 없는 데서 말을 하면 서기준 씨가 기분이 나쁠 것 같다. 그래서 아무래도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좀 큰 채널, 인지웅 채널에서 같이 하기로 합의를 봤다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서기준 씨는 본인이 어제 방송하고 나서 하루 동안 너무 악플을 많이 받아서 당분간은 아무 이야기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도 당분간 안 할 거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득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날 1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제가 대화도 안 되는데 제가 후기 영상에서 말할 내용을 그냥 서기준 씨한테 다 직접 통화로 말을 합니다. 난 이런 내용을 할 건데 이러면은 서기준 씨가 욕을 많이 먹을 건데 그냥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하자. 본인 의견 말하면 되지 않느냐. 당당하게. 근데 무서워서 당분간 절대로 이 일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은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니까 그냥 이런 상황이 너무 무섭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을 끝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궁금한 걸 다 질문했어 그때 전화로. 그래서 왜 내가 직접 겪은 일인데 본인은 없는 일이라고 그걸 단언을 하냐 그랬더니 본인은 겪지 않은 일인데 그걸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니까 나는 겪은 적이 없다. 나는 모르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거는 우리 업계에 절대 없다. 왜 그렇게 단언을 하냐고. 있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서기준님에게 설명하고 예시를 들어요. 서기준님이 YG에서 계속 일을 했다니까 제 사촌 동생이 YG에서 2년 동안 작곡가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이제 실제 활동명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찾아보시라는 거지. 확인해 보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시내에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절대 없는 일이에요? 라고 말을 했죠. 본인이 막 3대 기획사, 4대 기획사에선 절대 없는 일이라고 해서 아니 YG에서도 이런 일 있는데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죄송하대요. 근데 죄송하게 뭔 상관이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걸 같이 방송을 찍자라고 했더니 방송은 못 나가겠대요. 그래서 저는 이미 1시간 동안 통화하고 이거는 의미가 없구나 해서 그럼 저는 이 내용을 그대로 후기에 올릴 텐데 그럼 서기준 님이 욕을 많이 먹을 텐데 억울해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그거는 본인이 출연을 거절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전화를 끊고 재차 저에게 죄송하다면서 메시지까지 보내거든요. 근데 이후에 또 황당한 일들이 연속이에요. 이게 더 황당해요 저는. 저랑 전화를 끊고 서기준님이 1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1시간 정도 후였나? 매블쇼 후기 영상이라고 본인 채널에 영상을 떡하니 올려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본을 볼 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이 받아. 뒤통수를 계속 맞잖아요. 아니 같이 촬영하자고 내가 1시간 동안 설득할 때는 무서워서 절대로 이 일을 영상에서 못 얘기하겠다고 고사해놓고 그 얘기 다 들어놓고 이제 1시간 후에 말 바꿔서 자기가 영상 먼저 올린 거죠. 근데 여기서도 전 참아내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열받아서 영상을 또 올리면은 막 싸움이 될까봐 제가 하루 동안 이날 영상을 안 올리죠. 그래서 다음 날이 돼서 다음날 낮에 오후 3시인가 4시쯤에 라이브 방송을 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서기준 씨와 통화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제가. 이미 허락을 받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서기준 씨가 먼저 후기 영상을 올렸어서 행동이 이해가 안 간다. 직접 대면을 해보고 통화를 해본 결과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저는 그냥 냅두려고요. 무시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라이브를 뭐 직접 본 건지 아니면 전해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또 급발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예요. 내가 음악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벌써 작년 8월부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댓글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 라이브 방송을 켜서 400명 앞에서 자기를 조리돌림을 했대. 내가 뭐 조리돌림, 대화가 안 된다고 했다는 거? 대화가 안 되잖아. 근데 그랬단 이유로 나는 그 400명 라이브 방송하고 라이브 영상 비공개를 해서 노출을 안 했는데 본인은 공개된 영상에 내 욕을 하고 나 음악한 적 없다고 계속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적반하장이야 이 사람은 항상. 그러니까 뭐가 뭐 대화도 안 되고 공감 능력도 없고 본인이 하는 행동은 생각 못 하고 내 얘기를 계속 바꿔서 얘기만 하는 거예요. 400명 앞에서 자기를 조리돌림 했다.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게 그 조리돌림인데 그 이후로 본인은 공개된 영상에서 이제 나한테 악플을 달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약간 무서운 것도 있어요. 서기준 씨가 공감 능력이 없어서 뭔가 큰일을 낼 것 같기도 해서 저는 그냥 아예 무시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1년 내내 제 무경력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서기준 씨가 계속 하는 거든 서기준 씨는 몇 번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안티들이 뭐 하는 거든 어쨌든 출처가 거기에요. 계속 그 서기준 씨 영상 그리고 서기준이 그랬다예요. 출처가 이게 폭발된 시점이 제가 아이유 표절 사건을 다루면서 심해지는 거거든요. 아이유 표절 사건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람들이 저에게도 유희열 다음은 아이유를 저격해달라고 메일로 계속 꼬드겼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유는 작곡가가 아니라서 상관이 없다고 자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아이유를 고발까지 하죠. 근데 제가 일주일 만에 아이유는 상관이 없다고 그냥 여론을 끝내버리죠. 당시에는 이 말은 안 했지만 그 초반에 막 테나시아나 이쪽 기자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취재를 하면서 초반에는 이거 아이유 표절 대응이 좀 이상한데? 라고 의혹을 가지고 그런 분위기의 기사들을 썼어요. 그런 뉘앙스에. 근데 제가 이 기자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거든요. 이게 그냥 의혹 제기가 아니라 아이유 안티 세력이라는 게 있고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한 거다. 그래서 저한테 1년 전부터 이런 그 메일을 보냈었다고 제가 자료를 다 이제 설명해드려요.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기자분들도 이해를 하고 어느 시점 이후에는 기사의 뉘앙스가 확 바뀌어요. 아이유가 안티 세력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는데 그게 이제 제가 통화를 하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력들이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목표가 제가 음악적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말했던 아이유의 이야기의 설득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면은 처음에는 제가 아이 업계에서 일을 안 했다고 주장하다가 업계에서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뭐 영상이나 사진들이 공개되면 어쨌든 음악적 일은 안 했다는 걸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SNH 그 영상이 공개됐을 때는 얘는 매니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음악은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프로듀스 그 48의 일본 멤버들하고 그 일을 한 자료가 공개됐을 때는 제가 통역사래요. 근데 내가 그럼 매니저를 했다는 통역사를 했던 증거는 어딨어? 그 단어가 왜 나오는 거야? 그 직군이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음악을 안 했는데 저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만한 직군을 찾다가 그걸 꺼내는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단 일본어를 통역을 할 수 있는 일본어 실력이 안 돼요. 저 일본어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의미가 없어.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 서기준 씨와 이들의 세력이 합쳐지거든요. 근데 그게 뭐 순서는 모르겠어요. 이들이 뭐 계속 서기준 씨 이야기를 끌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건지 서기준 씨가 직접 얘기를 하는 건지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기준 씨를 언급하면서 저를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3대 기획사에서 일하는 현직 작곡가가 가치는 음악을 한 적도 없는 무경력자라고 했다. 그래서 가치가 말하는 아이유 표절 분석은 쓸모가 없다고 이제 계속 공격을 한 거죠. 몇 달 동안. 그리고 그 5월 달에 그날 라이브에서도 한두 명이 들어와서 그 얘기를 또 하길래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차피 앞으로 내 채널에서 내 일에 대한 영상과 저랑 같이 작업하는 아티스트들의 인터뷰도 할 거다. 그리고 내가 살펴보니까 내가 작업했던 아티스트들이 서기준이 작업한 경력보다 더 높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전개되는 거죠. 근데 이렇기 때문에 제가 간첩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사실 간첩 이야기가 나올 연유가 진짜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 툭하면 간첩이라고 하거든요. 아이유 보고 간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첩이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 나에 대한 무경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간첩이 나올 만한 구석은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아이유가 간첩인데 아이유 쉴드 치는 가치는 쟤도 간첩이니까 쉴드를 치는 거다로 연결 지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서기준 씨가 직접 같이 얘기하고 있더라. 근데 이때 제가 6월 달에 그 아이유 악플 사건
탈덕 수용소 악플 사건 등을 저도 진행을 하고 그 소속사도 따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거 일단 다 묶어서 같이 고소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보고 간첩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모두 지금 성파경찰서 사이버수사 이과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앞에 있는 저 아이유 사건과 탈덕 수용소 사건이 일단 크니까 그것 때문에 제 사건이 아직 광진구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이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진행이 되겠죠. 근데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경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아까 서적서라고 했잖아요. 서기준 말은 그 서기준 말로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경력 부풀리기는 과연 가치가 하고 있는가 서기준이 하고 있는가. 이 서기준이 진짜 엄청난 나르시즘 속에 살고 있거든요. 본인이 가진 저작권의 곡이 100곡이 넘고 본인은 아이돌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댓글에 나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신의 업계 영향력을 가치가 뛰어넘으려면 소니뮤직의 사장급이면 인정해 주겠대요. 저를. 이 말은 소니뮤직의 사장급 라인이 아니면 그 밑에 사람들은 본인보다 영향력이 적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난 그냥 대화를 안 하는 거야 이 사람하고. 소니뮤직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국내에 지금 뭐 하이브가 소니뮤직하고 대결이 되나요? 그럼 본인이 방시혁 뭐 JYP님보다 업계 영향력이 크다는 소리가 돼요. 이거 그냥 작곡가들로 범위를 좁혀도 어쨌든 작곡가 서기준이라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는 사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업계 영향력이 최고래요. 인지웅이 라이브에서 말하길 서기준보다 경력이 좋을 사람은 업계에 한두 명밖에 없다 그래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저들은. 아니 도대체 서기준이 누군데. 그래서 정확히 따져볼게요. 서기준님은 본인이 악동 뮤지션의 곡을 만들었고 멜론 차트 1위 막 이야기도 하는 게 뭐 악동 뮤지션 곡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매블쇼에 나올 때도 서기준님의 소개 멘트가 악동 뮤지션의 곡을 만들었다 그 작곡가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서기준님이 네 작곡가 서기준입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악동 뮤지션의 그 곡을 만든 작곡가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편곡만 했어요. 그래서 그날 매블쇼에서도 사실 그 이야기하다가 그 MC 최용님이 이상하니까 본인 이 곡 만든 거 맞아요? 라고 다시 물어봐요 나중에. 그랬더니 그때 편곡만 한 거다라고 이제 실토를 하죠. 사실 최용님이 그때 다시 안 물어봤으면은 그냥 그 곡을 만든 작곡가로 본인이 허위 경력을 말한 걸로 방송은 지나가게 돼요. 그 방송 본 사람 다 악동 뮤지션의 작곡가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경력을 뻥튀기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서기준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코다쿰이랑 마치다 세이코의 곡을 써서 본인이 업계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곡이 뭔지는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그 곡이 뭔지를 말하면 그 곡의 유튜브 조회수, 스포티파이 조회수, 일본 레코초코 다운에서 찍어보면 답이 나오니까 A&R을 하고 있는 저한테 이런 내용으로 허풍을 치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한테 허풍 치려고 하는 얘기. 코다쿠미 님이 인기가 한참 없어지고 나서 타이틀곡 작업도 아니고 수록곡 하나 넣었다고 업계 영향력이 본인이 소니뮤직 사장급이다. 마치다 세이코님 곡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이 아티스트분 만나보기나 했을라나? 영향력이 뛰어나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연락해서 만날 수 있겠죠 서기준님이?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100곡이 넘는 곡을 작업을 했어요. 뭐 편곡을 위주로 한 것 같아요 작사랑. 근데 본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작업을 했는데 왜 편곡이나 서브곡 요청만 올까요? 왜 타이틀곡을 12년 동안 하면서 거의 하지 못했을까요? 본인 경력을 얘기할 때 악동 뮤지션 편곡 얘기를 해야 되고 곡 얘기는 못하고 작업한 가수들 이름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걸 10년 이상 하셨으면 본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회사를 차려서 제작도 하고 있거든요. 보면 정말 그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소속 가수분들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분들의 곡 서기준 씨가 제작한 곡들의 성적들도 찾아보세요. 서기준 씨 본인이 직접 만든 곡의 대표곡은 뭐죠? 본인이 업계 영향력이 소니뮤직 사장급이라면서요. 본인의 경력이 이 업계에서 손꼽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서기준 씨는 작곡 편곡만 하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현재 업계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는 그 등급은 심플하게 조회가 가능해요. 곡비, 편곡비를 얼마 받는지 보면 돼요. 이게 딱 나눠져 있어요 랭크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름 아는 모든 작곡가가 서기준 씨보다 경력도 뛰어나고 업계 영향력이 높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서기준 씨가 업계 영향력이 한두 손가락에 든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왜 믿고 있을까 이걸. 자 그러면 제 경력과 대조를 해볼게요. 이걸 원하시는 거죠? 저는 프로듀서이자 기획자 그리고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들과 작업을 했느냐로 이제 따져봐야겠죠. 서기준 님이 뭐 수록곡을 넣고 뭐 편곡을 했고 그건 그냥 다 오케이 괜찮아. 그냥 악동 뮤지션 코다쿠미 마츠다 세이코 님과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은 제가 트레이너로서 뭐 기획자로서 누구랑 작업을 했는지만 그냥 해볼게요. 제가 기획자고 프로듀서니까 그냥 작곡을 하는 분보다 영향력이 더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그냥 제쳐둘게요. 필요 없고. 제가 올해 6월부터 지금까지 3달 동안 요청받은 아티스트들만 해도 그냥 주요한 얘기들만 해도 레드윈프스, 라르캉시엘의 하이도님 그리고 서전 올스타즈예요. 레드윈프스는 제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7월에 내한을 했었고요, 한국에서. 그리고 내년에 또 오고, 제가 인터뷰를 했었던 에고 아파트먼트가 같은 소속사예요. 같은 소속사가 그냥 소속사가 아니라 딱 이 두 팀 있어요. 레드윈프스 만들고 레드윈프스만 키웠던 회사가 10년 만에 신인 팀을 만든 게 에고 아파트먼트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밴드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인인데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혼자 나간 거예요. 근데 아만보라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런 아무도 모르는 밴드랑 작업하고 있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이 회사랑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10월에 내한을 하는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 그 카미키타 켄의 내한 공연 거기 이제 한국 매니지먼트 대행사가 레드윈프스 한국 회사랑 같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계속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이도님은 템피트 내한 브이로그 제가 올린 영상 보면 거기에 이제 공연 기획사 사장님하고 제가 우연하게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하이도님의 공연 권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 대표예요. 그래서 이 회사랑 계속 일을 할 예정인데 어쨌든 원래 올해 아시아 투어를 계획을 해서 한국 쪽도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중국 공연이 틀어지면서 아예 아시아 투어가 내년으로 밀리면서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또 제가 소식을 전달해 드릴 거고요. 서전 올스타즈는 만약에 한국에서 뭐 내한을 하거나 어떤 이벤트를 한다면 그 아뮤즈 코리아라는 한국의 큰 또 대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건데 그 전에 뭐 어떤 일들이 가능할지 그리고 얼마나 그게 가능성이 있고 결과가 나올지를 저에게 이제 사전 기획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대표적인 팀들만 얘기를 드린 건데 제가 지금 정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유튜브를 제가 끊어내야 되는데 이거 이악 물고 끝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저는 제 채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어쨌든 이 정도만 돼도 코다쿠미 마츠다 세이코 분들의 경력은 상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서기준 씨 지금 뭘 하냐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뭐 연락하고 만날 수 있나? 업계 영향력이 굉장히 크시다니까 직접 만날 수 있으시겠죠? 근데 저는 기획자라서 대부분 일을 하시는 아티스트 분들과 직접 만나요. 그리고 앞으로 뭐 제 채널이 너무 조그마니까 뭐 죄송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그런 초상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은 제외하더라도 그래도 간단한 인사나 그런 것들은 뭐 제 채널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저랑 계속 같이 작업하는 아티스트 분들은 만약에 초상권 문제가 없으면 소개를 할 생각이니까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이제 배우분도 있어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제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는 뭐 그건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인지용 얘기인데 인지용 얘기를 해야 되나? 저는 그냥 뭐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뭐 레카를 하든 뭐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건 뭐 알아서 하게끔 그냥 냅두는 주의거든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인지용 씨가 여길 먼저 참여를 했죠. 인지용 씨 라이브 방송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사건은 가치 씨가 잘못했대. 왜냐하면 지금 서기준 씨가 많이 화났는데 서기준 씨가 엄청 착하대. 그 착한 사람이 그 정도로 화를 낼 정도면 내가 잘못했대. 이게 뭔 논리야? 1년 동안 나한테 뭐 병신 새끼 좆도 모르는 놈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착하고 가만히 있던 저는 나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맞는 거래요. 근데 인지용이 원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블쇼에 나가고 나서 뭐 인지용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유튜브를 해야 하는지는 들었어요. 제가 인지용 씨랑 3번 만났네. 1번, 2번, 3번 만났네요. 근데 그 중간에 그 같이 뭔가 콜라보 아예 채널을 만들까 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다른 편집자분하고 셋이서 만나면서 회의를 길게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리고 저도 주변에 댄스 트레이너들이 많기 때문에 인지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트레이너 경력은 그 중국에 갔다 온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크게는 직접적으로 이제 트레이너를 한 거. 근데 어쨌든 그걸로 뭐 본인이 아이돌 트레이너다, 현직 트레이너다 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유튜브에서는 그런 걸로 어그를 끄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보고. 근데 어쨌든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용 씨는
계속 소스랑 직함이 필요한 컨셉을 잡은 거야. 본인이 현직 전문가라는 포지션으로 뭔가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데 사실 실제로 지금은 그럼 중국 갔다 와서 뭐 없잖아요. 그리고 저게 실제라고 해도 댄스 트레이너가 알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댄스 트레이너가 신인 개발팀에 있는 분이 어떻게 뭐 애들이 생활하는 방식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제작 트레이닝 이거 방식을 어떻게 알아? 전혀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일인데. 근데 그냥 일반인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직 트레이너가 이야기한다 하면 먹히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인중 씨는 그러면은 실제 뭔가 그럴듯한 소스가 많이 필요하니까 실제 현직자들을 만나면 엄청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실제 소스를 받아서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해야 공신력이 생기고 그 사람들을 채널에 모시고 갈 수 있으면 완전 땡큐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도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막 했어. 그래서 저랑도 아예 채널을 새로 파서 편집자까지 따로 두고 이제 둘이서 어떤 주제가 나오면은 이야기를 하는 코너를 만들자, 채널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거를 회의도 했던 거예요. 저는 사실 인중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입장에서는 이거 뭔 얘기야 라는 게 많아서 그럼 직접 토론할 수 있으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케이 하고 나간 거죠. 근데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게 먼저 인중이 토론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게 되면 양쪽 채널 구독자들이 싸울 테니까 그냥 서로의 입장만 전달을 해서 듣는 사람이 선택을 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건 의미가 없다고 말을 했죠. 그럼 지금도 각자 채널에서 본인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냥 각자 채널에서 하면 되지. 둘이 만나서 각자 입장만 전달하고 나올 거면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면 그거는 좀 토론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그냥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이런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인중한테 급하게 연락이 오죠. 우리가 콜라보를 했던 그 영상 그것 때문인데 전 르세라핌 멤버의 학폭 이야기 때문이었죠. 근데 인중이 이 이야기는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빨리 찍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작업실로 와갖고 영상을 찍죠. 그리고 각자 채널에 편집해서 올렸죠. 근데 제 채널 마지막에 제가 그 침착맨님의 좀 밈을 활용해서 급하게 1시간 이상 거리를 달려온 인중을 보면서 알고 보는 그가 그 가라미를 가장 좋아하는 가장 생각하는 멤버가 아닐까?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저는 사실 인중이 막 이 어린 학생인데 막 영상에서는 엄청나게 까대는데 실제로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어쨌든 유튜버니까 영상의 어그로를 위해서 그러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본인이 나에게도 그날 이제 지하철역 가면서 뭐 이 영상 찍고 나서 보니까 아우 이게 가람이가 어린 학생이고 내가 왜 얘를 이 미성년자 애를 뭐 이렇게까지 뭐 이런 회의감이 든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중도 뭐 그녀한테 개인적으로 뭐 악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뭐 전 요렇게 밈을 쓴 건데 근데 이 내용이 이거 빨리 속도전이 필요하다. 빨리 이거 찍어야 된다. 막 전화 와서 이렇게 와서 찍고 가는 게 인중이 이제 라카 같은 모습으로 비춰졌나 봐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인중이 전화 와서 그 부분 삭제해달라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내가 이거 그때 엄청 막 실랑이를 해. 내가 아니 뭐 이런 얘기도 못해? 이런 것도 못 받아들여?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인중은 뭐 자기는 그런 컨셉이 아니다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 본인이 지금은 이제 현직자도 아니고 이제는 댄스 트레이너도 아닌데 계속 댄스 트레이너라고 해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을 계속 다루면서 계속 본인이 뭐 현직자고 전문가고 거기에 뭐 공신력을 실으려고 하면 오히려 나중에 이게 본인을 망치게 된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너프하게 가. 편하게 가. 오히려 내가 그걸 좀 캐릭터를 그렇게 편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가. 그러니까 차라리 나중에는 본인이 계속 내가 뭐 현직자인데 어디 물어봤는데 내가 뭐 아는 사람 얘긴데 이렇게 가지 말고 뭐 신사임당 같은 유튜버나 뭐 기자분들이 하는 것처럼 본인은 취재를 해서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전달하는 포지션으로 가라. 왜 본인이 실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그런 소스를 찾아다녀야 되는 힘든 걸 하느냐. 내가 이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지용도 그때는 본인이 그 직업의 모든 것 그 채널처럼 본인도 인터뷰 채널로 바꿀 거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막 공신력 여기에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공신력이 없는 걸 가지고 공신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공신력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근데 공신력이 없으니까 계속 공신력을 내세우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러면은 나랑 같이 못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럼 오케이. 네가 지금 원하는 그 부분 내가 삭제해주고 괜히 쓸데없는 내용을 실었다고 내가 그냥 사과 문도 게재하겠다. 대신 그럼 너랑 나랑 일은 못해. 앞으로 합방은 못해. 제가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랬더니 인지웅은 그러지 마시고 그 삭제는 해주시고 사과문까지 써주시면 땡큐인데 그냥 같이 하시라고. 근데 내가 아니 같이 나와서 토론도 못해. 그리고 계속 뭔가 본인이 현직자로서 공신력을 실어서 말을 하려고 해. 근데 내가 보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 그냥 그렇게 공신력 없이 그냥 본인 생각인 것처럼 말을 하고 서로 막 토론도 하고 자기 의견을 갖고 부딪히자는데 그건 못 하겠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못해. 난 안 해. 라고 딱 그냥 선을 그어요. 내가 그냥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인지웅이 이 이후에 한 행동이 제가 회의 때 우리가 합방을 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자고 막 몇 가지 주제를 얘기해서 설명도 해줬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새 아이돌들이 라이브를 좀 못하고 서툰 이유가 제가 뭐 일본에 가서 스튜디오를 해봤기 때문에 그때 경험한 내용인데 어쨌든 보컬과 댄스 트레이닝을 분리해서만 계속 받으니까 이게 시행착오가 많이 섞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인지웅한테 앞으로 너랑 콜라보 안 해라고 말을 하니까 인지웅은 바로 이거를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찍어서 영상을 올려요. 나랑 이제 못하게 됐으니까 써먹는 거죠, 이 내용.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는 본인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던 서기준한테 연락해서 서기준이랑 합방을 해요. 그러니까 인지웅한테는 이제 저쪽에 가는 게 나은 거죠. 저쪽에서는 해달라고 다 해주니까. 근데 그것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왜 가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냐고. 서기준 씨한텐 가서는 그 김가람 영상에 내가 넣었다가 삭제한 영상이 내가 거짓말을 해서 꾸며낸 내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삭제를 하고 사과를 했다고 말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서기준 씨가 그 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내가 인지웅한테 그때 거짓말을 해서 내가 사과까지 했다. 사람들한테 그거 퍼뜨리고 있어. 근데 내가 뭐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인지웅한테 연락해서 합방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그 영상에 뜬금없이 거짓말로 인지웅이 합방하자고 요청을 했다는 내용을 썼다는 거야? 무슨 이유로? 왜? 무슨 동기로 갑자기? 근데 이제 인지웅은 원래 이쪽에서 서기준 씨 욕하다가 서기준 씨 쪽으로 가면서 뭐가 얘기가 필요했겠죠, 거리가.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거지, 저기 가서. 그러니까 서기준 씨는 계속 내가 거짓말을 했대. 근데 이거 뭐 의미가 없잖아. 내가 그냥 인지웅 씨랑 카톡 내역 올려버리면 끝 아니야.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저쪽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 근데 그냥 그렇게들 사시라고. 난 관심이 없어. 난 할 일이 많고 난 지금 계속 작업해야 돼요. 아티스트들하고 정말 쌓여있어, 토할 정도로 일이. 업계 영향력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 본인 회사도 운영하시면서 소속 가수분도 계신 분이 그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유튜브에 댓글을 열심히 다시더라고요, 제 거에. 근데 저는 시간이 부족해서 아티스트들과 일하는 것도 벅차서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웃겼던 장면이, 제가 일본에 6월에 출장을 갔던 기간 동안 서기준님이 그때 그 기간에 댓글을 정말 많이 다셨더라고, 가장. 근데 거기 댓글들이 되게 웃겨. 가치는 그래서 입국닷입니다. 가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가치는 끝까지 입국닷이죠? 막 댓글을 닫아놨어. 그거 다 일본에서 몰랐어. 근데 내가 입국닷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일본에서 그때 5일 있는 동안 2일이나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일본에서. 입국닷이라는 사람이 주 2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나? 근데 자기는 댓글로만 열심히 써.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서기준 씨에게 좀 말을 하고 싶어요. 언제는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분이 언제는 나한테 병신새끼라고 하고 언제부터는 뭐 동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같이 동생, 형이야 이러고. 그래서 기준이 형, 너가 형이면 전화를 해. 댓글 달지 말고. 또 전화할 배짱도 없으면서 뭔 형이야. 어? 유튜브에만 들어와서 병신새끼니 뭐 좆도 모르는 새끼니 무슨 형이니 뭐니 하지 말고요. 그럴 거면 그냥 내 동생 해. 나한테 형님 해. 내가 전화해줄게. 난 전화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할 말 있으면 전화를 해, 제발. 내가 뭐 간첩이라서 무서워? 전화로는 상관이 없잖아. 전화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내 전화번호도 있고 카카오톡에 등록도 돼 있잖아. 무서워서 뭐 전화번호 삭제하고 차단했어? 카카오톡 차단 풀면 되잖아. 카카오톡에 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또 무슨 다른 번호로 간 보거나 뭐 덜덜 하고 그러지 말고, 본인도 이제 나이 40 아닌가? 그냥 본인 전화로 깔끔하게 전화를 해. 할 말 있으면. 할 말 없으면 하지 말고. 근데 또 댓글 달겠지. 막 댓글 달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실 거 아니에요. 본인들 단 댓글 본인 소속 가수분들한테 보여줘요. 좀 자랑스러운 대표라고. 그 인지웅 지도 무슨 막 성인끼리 전화로 하지 유튜브에서 왜 싸우고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도 전화를 안 하고 내 이야기 유튜브에서 한 거잖아. 근데 못하겠지 뭐. 근데 뭐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유튜브 하고. 저도 열심히 살 거예요. 전 이 한국의 이런 맛을 보고 이 한국의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서 일본으로 다시 떠납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으로 가서 유튜브를 할 거고 유튜브를 더 많이 할 거거든요. 일본에 가서 그 MCN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더 재미있는 일을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기준이는 꼭 전화하고. 그럼 안녕.